어머니, 고작 이게 국이라고 끓인 거예요? 이딴 걸 어떻게 먹으라는 거예요? 손녀가 건넨 휴대폰 화면. 며느리가 냄비를 던지는 장면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아들 정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 속에서 어머니는 벽에 등을 기댄 채 몸을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라고 시집 온 줄 아세요?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 쾅! 그릇이 깨지는 소리. 69년을 살면서 이렇게 심장이 터질 듯 뛴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진실을 외면하고 있었는지를.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9세 박순애라고 합니다. 평생 남의 코빼기 한 적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가장 믿었던 며느리가 가장 무서운 사람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리지만 이제는 마음 놓고 들려드릴 수 있는 저의 기막히고 끔찍한 이야기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이야기는 4월 전 어느 화요일 아침부터 시작됐습니다. 박순애는 눈을 떴다. 허리가 먼저 깨어났다. 둔한 통증이 척추를 타고 올라왔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몸을 일으켰다. 침대 옆 탁자엔 진통제가 놓여 있었다. 손을 뻗었지만 멈췄다. 약이 떨어진 지 사흘째였다. 부엌으로 향했다. 식탁 위엔 어젯밤 설거지가 그대로였다. 순애는 앞치마를 두르고 수도꼭지를 틀었다. 찬물이 손등을 적셨다. 손등엔 멍이 있었다. 이틀 전 접시를 떨어뜨렸을 때 생긴 것이었다. 괜찮아, 괜찮아. 그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목소리는 작고 떨렸다. 아침 식사 시간이 되었다. 며느리 윤미라가 방에서 나왔다. 파자마 차림이었지만 표정은 이미 날카로웠다. 그녀는 식탁을 훑어봤다. 밥, 국, 반찬 4가지. 모두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어머님, 오늘 된장찌개예요? 어제도 된장이었잖아요. 미라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순애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미라야, 냉장고에 김치가 떨어져서. 그럼 사오시면 되잖아요. 제가 돈 안 들였어요. 미라는 젓가락을 집어들었다. 그러나 입에 넣지 않았다. 그녀는 한숨을 크게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전 나가서 먹을게요. 입맛이 없네. 현관문이 쾅 닫혔다. 순애는 식탁 앞에 홀로 남았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숟가락을 들었지만 목구멍이 메었다. 밥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다. 씹히지 않았다. 오전이 되었다. 순애는 걸레를 들고 거실 바닥을 닦았다.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이고 손을 움직였다. 척추가 욱신거렸다. 눈앞이 흐릿해졌다. 그녀는 잠시 멈춰 숨을 고르려 했다. 그때였다. 할머니, 손녀 이아린이 학교에서 돌아왔다. 8살. 가방을 벗어던지고 순애에게 달려왔다. 순애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번졌다. 우리 할인이 왔구나. 학교는 재밌었어? 응. 오늘 미술 시간에 그림 그렸어. 할머니 얼굴 그렸는데 선생님이 예쁘대. 하리는 가방에서 종이를 꺼냈다. 크레파스로 그린 할머니 얼굴이었다. 입가엔 환한 미소가 그려져 있었다. 순애는 그 그림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정말 예쁘다. 할인아, 순애는 할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손끝이 따뜻했다. 오후가 되어 순애는 빨래를 널었다. 옥상에서 내려다본 하늘은 맑았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다. 허리 통증은 점점 심해졌다. 병원에 가야 한다는 걸 알았다. 그러나 며느리 눈치가 보였다. 지난달 병원비 20만 원을 썼을 때였다. 미라는 통장을 확인하더니 말했다. 어머님, 병원 자주 가시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저희도 애 키우느라 힘들어요.
그 말이 순애의 가슴에 박혔다. 그날 이후 순애는 병원에 가지 않았다. 진통제로 버텼다. 그러나 이젠 진통제마저 없었다. 순애는 빨랫줄을 붙잡고 한숨을 내쉬었다. 눈앞이 또 흐려졌다. 그녀는 난간에 손을 짚고 천천히 주저앉았다. 조금만 쉬면 괜찮아질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저녁 무렵 아들 이정우가 귀가했다. 회사원, 36살.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거실 소파에 앉았다. 그의 얼굴엔 피로가 짙게 번져 있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왔니? 밥 먹었니? 회사에서 먹었어요. 어머니는요? 나도 먹었어. 순애는 부엌에서 나왔다. 손엔 물기가 묻어 있었다. 정우는 그녀를 힐끗 보았지만 곧 시선을 돌렸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내려봤다. 어머니, 오늘 힘드셨어요? 아니, 괜찮아. 넌 회사 일이 더 힘들겠지.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여전히 휴대폰을 향해 있었다. 순애는 고개를 돌려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어깨가 축 처졌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다. 미라가 돌아왔다. 그녀는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새 옷이었다. 정우는 눈살을 찌푸렸다. 또 쇼핑했어? 당신이 뭔 상관이에요? 제 돈으로 샀어요. 미라는 쇼핑백을 방에 던지고 식탁에 앉았다. 순애가 준비한 저녁이 놓여 있었다. 밥, 국, 나물 3가지. 미라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놨다. 어머님, 오늘도 이게 다예요? 순애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식탁 한쪽에 앉아 밥을 먹고 있었다. 고개를 숙인 채였다. 하, 진짜. 미라는 숟가락을 탁 내려놨다. 정우는 그녀를 쳐다봤다. 미라야, 그만해. 당신은 매일 회사만 다니니까 몰라요. 저는 집에서 애 키우고 어머님 뒷바라지하고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정우는 입을 다물었다. 미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쾅 닫혔다. 순애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할인이 식탁 옆에 앉아 있었다. 그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다. 할인의 눈빛이 흔들렸다. 밤이 되었다. 순애는 작은 방에 누워 있었다. 허리가 너무 아파 잠이 오지 않았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봤다. 눈물이 또 흘렀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방 밖에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집안은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순애는 눈을 감았다. 그러나 잠들지 못했다. 그녀의 손끝이 이불을 꽉 움켜쥐었다. 그날 할인의 휴대폰이 식탁 위에서 울리지 않았다면 모든 건 그대로였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이정우는 회사 휴게실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동료 김태수가 다가왔다. 그는 정우 옆에 앉으며 말했다. 정우야, 요즘 집안은 괜찮아? 응. 왜? 아니, 지난번에 너희 어머니 뵀는데 많이 야위신 것 같더라. 정우는 커피잔을 내려놨다. 태수의 말이 가슴에 걸렸다. 언제 우리 어머니 봤어? 저번 주말에 마트에서 장 보시던데 손에 짐이 엄청 많으시더라. 내가 인사했는데 표정이 좀 어두워 보이셨어. 태수는 말을 멈췄다. 정우의 얼굴을 살폈다. 정우는 고개를 숙였다. 요즘도 어머니가 집안일 다 하시는 거야?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태수는 한숨을 쉬며 일어났다. 미안, 쓸데없는 말 했나. 그냥 내 어머니 생각이 나서. 태수가 자리를 떠났다. 정우는 혼자 남았다. 커피는 식어 있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울렸다. 1번, 2번, 3번. 응.
정호야. 어머니, 괜찮으세요? 요즘 힘드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괜찮아. 걱정 마라. 순애의 목소리는 밝았다. 그러나 정호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목소리가 너무 밝았다. 억지로 만든 밝음이었다. 어머니, 혹시 아프신 데는 없으세요? 없어. 없어. 너 일이나 잘해. 나는 괜찮으니까. 전화가 끊겼다. 정우는 휴대폰을 내려다봤다. 가슴 한편이 무거웠다. 저녁 무렵 정우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태수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요즘도 어머니가 집안일 다 하시는 거야? 그는 핸들을 꽉 쥐었다. 집 앞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다. 거실은 조용했다. 부엌에서 소리가 들렸다. 정우는 천천히 다가갔다. 순애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허리를 구부린 채였다. 그녀의 손엔 물기가 가득했다. 정우는 그 모습을 바라봤다. 어머니의 등이 예전보다 더 굽어 보였다. 어머니, 순애는 깜짝 놀라 돌아봤다. 손에서 접시가 미끄러졌다. 바닥에 떨어져 깨졌다. 정우는 다가가려 했지만 순애가 먼저 손을 저었다. 괜찮아. 괜찮아. 내가 치울게. 순애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깨진 조각을 주었다. 그 순간 정우는 어머니의 손등을 봤다. 멍이 있었다. 보랏빛으로 번진 멍이었다. 어머니, 손이 왜 그래요? 순애는 손을 재빨리 감췄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아, 이거? 어제 문에 부딪혔어. 괜찮아. 정우는 순애의 눈을 바라봤다. 그녀는 시선을 피했다. 정우의 가슴이 답답했다. 저녁 식사가 차려졌다. 밥, 국, 반찬 4가지. 순애가 준비한 것이었다. 미라가 방에서 나왔다. 그녀는 식탁을 훑어보더니 자리에 앉았다. 오늘은 뭐예요? 김치찌개 끓였어. 정호가 좋아하는 거. 미라는 숟가락을 들었다. 한 입 먹더니 표정이 일그러졌다. 어머님, 이거 너무 짜요. 순애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내가 간을 잘못 맞췄나 봐. 맨날 이래요.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미라는 숟가락을 탁 내려놨다. 정우는 그녀를 쳐다봤다. 미라야,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 있어. 뭐가? 사실을 말하는 건데? 미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다. 생수를 꺼내 마시며 말했다. 어머님이 좋아서 하신다잖아요. 제가 뭐라고 하면 당신이 또 뭐라고 하잖아요. 정우는 입을 다물었다. 미라는 물병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순애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가 떨렸다. 정우는 어머니를 바라봤다.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막혔다. 그는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기 시작했다. 맛이 없었다.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저녁 식사 후 정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지만 그는 화면을 보지 않았다. 머릿속엔 오늘 하루가 계속 맴돌았다. 태수의 말, 어머니의 손등, 미라의 냉정한 목소리. 그때였다. 할인이 방에서 나왔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 정호에게 다가와 말했다. 아빠, 나 이거 보여줄까 말까 고민했는데 뭔데? 할인은 휴대폰 화면을 정호에게 보여줬다. 갤러리였다. 사진과 동영상이 여러 개 있었다. 정호는 화면을 내려봤다. 첫 번째 사진. 순애가 바닥을 닦고 있었다. 두 번째 사진. 순애가 빨래를 널고 있었다. 세 번째 사진. 순애가 식탁을 닦고 있었다. 할인아, 이거 언제 찍은 거야? 저번 주에 할머니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정우는 다음으로 넘겼다. 그 순간 그의 손이 멈췄다.
화면 속에 미라가 있었다. 그녀는 순애 앞에 서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다. 순애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이건 언제? 그저께 엄마가 할머니한테 화냈어. 나 몰래 찍었어. 정호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그는 다음을 넘겼다. 동영상이었다. 재생 버튼을 눌렀다. 화면이 흔들렸다. 부엌이 보였다. 미라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님, 대체 이게 뭐예요? 이게 국이에요? 순애의 작은 목소리가 이어졌다. 미안해, 간을 좀 잘못 맞춘 것 같아. 맨날 이래요, 맨날.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쾅! 냄비가 싱크대에 내던져지는 소리가 들렸다. 화면이 더 흔들렸다. 정우는 숨을 멈췄다. 제가 이렇게 살라고 시집 온 줄 아세요? 미라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화면 속에서 순애가 뒤로 물러섰다. 그녀는 벽에 등을 기댔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미라야,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해요? 맨날 미안하다고만 하시면서 똑같이 실수하잖아요. 쾅! 또 다른 그릇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동영상이 끝났다. 정우는 휴대폰을 쥔 손이 떨렸다. 숨이 가빠졌다. 눈앞이 하얗게 번졌다. 아빠, 엄마가 할머니한테 나쁜 말 많이 해. 냄비도 던지고 나 무서워. 정우는 휴대폰을 내려다봤다. 화면이 흐려졌다. 눈물이 차올랐다. 그는 할인을 안아줬다. 할인아, 아빠가 알았어. 괜찮아. 할인은 정우의 품에 안겨 고개를 끄덕였다. 정우는 휴대폰을 내려다봤다. 화면 속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박혔다. 밤이 깊어졌다. 정우는 미라와 같은 방에 누워 있었다. 미라는 이미 잠든 것 같았다. 정우는 천장을 바라봤다. 할인이 보여준 사진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옆으로 몸을 돌렸다. 미라의 얼굴을 바라봤다. 평온해 보였다. 너무 평온했다. 정우는 눈을 감았다. 그러나 잠이 오지 않았다. 새벽이 되었다. 정우는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어머니의 방 앞을 지나쳤다. 불이 꺼져 있었다. 그는 멈춰섰다. 문틈 사이로 작은 소리가 들렸다. 흐느끼는 소리였다. 정우는 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였다. 어머니가 울고 있었다. 소리를 죽이며 울고 있었다. 정우의 가슴이 무너졌다. 어머니, 그는 작게 중얼거렸다. 그러나 문을 열지 못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거실로 돌아왔다. 소파에 앉았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눈물이 흘렀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회사에 가지 않았다. 그는 집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다. 할인이 보여준 사진들을 다시 봤다.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겼다. 마지막 사진이었다. 순애가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그 뒤로 미라가 서 있었다. 그녀는 팔짱을 끼고 내려다보고 있었다. 정우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화면이 흔들렸다. 그의 눈빛이 변했다.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았다고. 그는 일어섰다. 카페를 나섰다. 집으로 향했다. 발걸음이 빨라졌다. 정우는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다. 거실은 조용했다. 부엌에서 소리가 들렸다. 그는 천천히 다가갔다. 순애가 빨래를 개고 있었다. 미라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정우는 미라를 바라봤다. 미라야! 미라는 고개를 들었다. 정우의 표정을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다. 왜? 회사 안 갔어?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정우는 휴대폰을 꺼냈다. 할인이 찍은 사진을 보여줬다. 미라의 얼굴이 굳었다. 이게 뭐야? 할인이가 찍었어! 내가 어머니한테 한지! 미라는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정우가 손을 뒤로 뺐다.
미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게 뭐 어쨌다고? 어머님이 잘못해서 제가 말한 거예요. 말? 이게 말이야? 정우는 다음 사진을 넘겼다. 미라가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었다. 미라는 입술을 깨물었다. 당신은 매일 밖에만 있으니까 몰라. 내가 얼마나 힘든지. 힘들면 나한테 말을 하든지. 왜 어머니한테 그래? 미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정우를 노려봤다. 당신 어머니가 뭐 그렇게 대단해? 맨날 집에서 빈둥거리면서 밥도 제대로 못해요. 내가 안 하면 누가 해요? 정우는 주먹을 쥐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렸다. 미라야,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당신이야말로 정신 차려요. 어머님 편만 들지 말고. 미라는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쾅 닫혔다. 정우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숨이 거칠게 쉬어졌다. 부엌에서 순애가 나왔다. 그녀는 정우를 바라봤다. 눈가가 붉었다. 정호야, 괜찮아. 내가 신경 쓰지 마. 어머니, 왜 말 안 하셨어요? 순애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정우는 어머니를 안아줬다. 순애는 정우의 품에서 울기 시작했다. 소리를 죽이며 울었다. 정우는 어머니를 안은 채 눈을 감았다.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날 밤 할인의 휴대폰에서 들려온 소리는 그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놓았다. 그날 밤 정우는 잠들지 못했다. 미라는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다. 문은 잠겨 있었다. 정우는 거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할인이 보여준 동영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쾅! 냄비가 싱크대에 던져지는 소리. 제가 이렇게 살라고 시집 온 줄 아세요? 벽에 기댄 어머니의 떨리는 손. 정우는 눈을 감았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도 그 장면들이 사라지지 않았다. 미라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순애는 평소처럼 일어났다. 부엌으로 향했다. 아침 준비를 시작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냈다. 손끝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정우가 거실에서 일어났다. 그는 부엌으로 들어갔다. 순애가 도마 위에서 김치를 썰고 있었다. 그녀의 등이 구부정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아니야. 괜찮아. 너는 출근 준비해. 어머니, 오늘 병원 가세요. 제가 같이 갈게요. 순애는 칼을 멈췄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병원 갈 정도는 아니야. 어머니, 허리 많이 아프시잖아요. 제가 봤어요. 순애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김치를 썰기 시작했다. 정우는 어머니의 옆에 섰다. 어머니, 왜 참으세요? 왜 말을 안 하세요? 순애는 칼을 내려놨다. 그녀는 천천히 정우를 바라봤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정호야. 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정우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순애의 손은 거칠고 차가웠다. 어머니는 짐이 아니에요. 절대. 순애는 고개를 돌렸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정우는 어머니를 안아줬다. 순애는 정우의 품에서 조용히 울었다. 그날 오전 미라가 방에서 나왔다. 그녀는 정우를 보더니 시선을 피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다. 정우는 그녀를 바라봤다. 미라야,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어제 다 한 거 아니야? 어머니한테 사과해. 미라는 물잔을 탁 내려놨다. 그녀는 정우를 돌아봤다. 얼굴이 굳어 있었다. 내가 왜? 내가 어머니한테 한 짓 알면서 그래? 나도 사람이야. 스트레스 받으면 말도 나올 수 있지. 정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한 걸음 다가갔다. 스트레스. 그게 어머니한테 소리 지르고 손가락질하고 밥상 엎을 이유가 돼. 미라는 눈을 크게 떴다.
그녀는 한숨을 크게 쉬었다. 하린이가 다 찍었나 보네. 그 애는 정말. 할인이 잘못이 아니야. 내 잘못이지. 미라는 입을 다물었다. 그녀는 정우를 노려봤다. 눈빛이 차가웠다. 너는 어머니만 생각하지.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래서 냄비를 던져도 돼. 그릇을 깨뜨려도 돼.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주먹을 쥐었다. 어머니가 얼마나 무서워하셨는지 봤어. 동영상에 다 나와. 벽에 기대서 떨고 계셨어. 미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가방을 집어들었다. 난 나갔다 올게. 답답해서 못 있겠어. 현관문이 열렸다. 그리고 쾅 닫혔다. 정우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주먹이 떨렸다. 정우가 지났다. 순애는 거실 한쪽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할인의 그림을 보고 있었다. 크레파스로 그린 할머니 얼굴.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순애는 그림을 가슴에 안았다. 눈물이 또 흘렀다. 할인아, 미안해. 할머니 때문에 내가 무서웠겠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방 안은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순애는 창밖을 바라봤다. 하늘은 맑았다. 봄바람이 커튼을 흔들었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그녀는 혼잣말을 했다. 대답은 없었다. 오후가 되어 정우는 회사에 전화를 걸었다. 상사에게 말했다. 가족 일로 며칠 쉬어야 한다고. 상사는 알았다고 했다. 정우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다. 그는 거실로 나왔다. 순애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니, 제가 오늘 병원 예약했어요. 같이 가요. 순애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너 일 바쁜데. 신경 쓰지 마. 어머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순애는 정우를 바라봤다. 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정우야, 어머니가 아프신데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제발 병원 가세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났다. 정우는 어머니를 부축했다. 병원에 도착했다. 의사는 순애의 허리를 검진했다. 엑스레이를 찍었다. 결과가 나왔다. 의사는 정우를 불렀다. 허리 디스크가 심각합니다. 지금까지 무리하셨나 봐요. 치료하면 나아질 수 있나요?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진료실을 나와 순애에게 돌아갔다. 순애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정우를 보며 물었다. 뭐래? 많이 쉬셔야 한대요. 이제부터 집안일 안 하셔도 돼요. 순애는 쓴웃음을 지었다.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제가 해요. 미라도 해야죠. 순애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다. 눈물이 또 맺혔다. 정우야, 이제 그만하자. 내가 힘들어.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순애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였다.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미라가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정우는 그녀를 보며 말했다. 미라야, 어머니 병원 다녀왔어. 디스크래. 미라는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래서? 그래서 어머니가 아프신데 그게 다야? 미라는 휴대폰을 내려놨다. 그녀는 정우를 쳐다봤다. 그럼 뭘 어쩌라고? 내가 의사야? 정우는 주먹을 쥐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렸다. 미라야, 너 지금 사람 맞아? 미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정우에게 다가왔다. 내가 나한테 그렇게 말할 자격 있어? 너는 어머니한테 뭘 해줬는데? 뭐, 너도 똑같아. 맨날 회사 핑계대고 집에도 안 들어오면서 이제 와서 효자 노릇하려고?
정우는 숨이 막혔다. 미라의 말이 가슴을 찔렀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미라는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정우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무릎에 힘이 풀렸다. 순애가 부엌에서 나왔다. 그녀는 정우를 바라봤다. 정우야. 괜찮아. 미라, 말도 맞아. 내가 너무 신경 쓰지 마. 어머니, 순애는 정우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다. 이제 그만하자. 다들 힘드니까. 순애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조용히 닫혔다. 정우는 거실에 혼자 남았다. 그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저녁이 되었다. 할인이 학교에서 돌아왔다. 그녀는 가방을 내려놓고 정우에게 다가왔다. 그러나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웠다. 눈빛이 불안했다. 아빠, 오늘 할머니 병원 갔어? 응, 다녀왔어. 할머니 많이 아파?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인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녀는 손가락을 만지작거렸다. 아빠, 내가 그 동영상 보여줘서 엄마가 더 화난 거 아니야? 정우는 할인을 바라봤다. 아이의 얼굴에 죄책감이 가득했다. 아니야, 할인아. 내 잘못이 전혀 아니야. 그런데 엄마가 할머니한테 더 심하게 하면 어떡해?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우는 할인을 꼭 안아줬다. 아빠가 지킬게. 할머니도, 할인이도. 할인은 정우의 품에서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아빠, 할머니, 우리랑 계속 살 거야? 응? 그럼 당연하지. 할인은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할머니를 다른 데 보내면 어떡하냐고 했어. 정우는 얼어붙었다. 그는 할인을 바라봤다. 언제? 엄마가 언제 그런 말 했어? 어제 엄마가 전화하면서 그랬어.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는 게 낫다고. 그리고 나보고 그 동영상 지우래? 정우의 손이 떨렸다. 그는 일어섰다. 미라의 방으로 향했다. 문을 두드렸다. 미라야, 나와! 대답이 없었다. 정우는 다시 문을 두드렸다. 미라야, 나오라고! 문이 열렸다. 미라가 나왔다. 그녀는 짜증 섞인 표정이었다. 뭐야?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낸다고? 미라의 얼굴이 굳었다. 그녀는 시선을 피했다. 누가 그래? 할인이가 들었어. 내가 전화로 얘기하는 거, 그리고 동영상 지우라고 했다며? 미라는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팔짱을 꼈다. 그게 뭐가 잘못됐어? 어머님도 편하시고 우리도 편하고 다 좋잖아. 그리고 그 동영상 그건 우리 가족 일인데 왜 증거처럼 남겨둬? 정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미라를 바라봤다. 증거? 맞아, 증거지. 내가 어머니한테 한 짓의 증거. 넌 정말 그렇게 생각해? 정우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미라에게서 돌아섰다. 어머니는 어디도 안 가셔. 절대로. 내 혼자 결정할 문제 아니야. 정우는 멈춰섰다. 그는 돌아서서 미라를 똑바로 바라봤다. 내 어머니야, 내가 결정해. 미라는 입을 다물었다. 정우는 거실로 돌아왔다. 할인이 소파에 앉아 울고 있었다. 정우는 할인을 안아줬다. 할인아, 괜찮아. 할머니는 우리랑 계속 같이 살 거야. 할인은 정우의 품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밤이 깊어졌다. 순애는 자신의 방에서 창밖을 바라봤다. 달이 떠 있었다. 밝고 둥근 달이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그녀는 혼잣말을 했다.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러나 그는 아직 몰랐다. 작은 손녀의 손끝이 모든 걸 바꿔놓을 줄은. 사흘째 되는 날 오후 정우는 집 거실에 앉아 있었다. 회사에 휴가를 냈다. 며칠간 집에 있기로 했다. 어머니 곁에 있어야 할 것 같았다.
순애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정우는 그 모습을 바라봤다. 어머니의 허리가 예전보다 더 굽어 보였다. 미라는 방 안에 있었다. 챕터 3 이후 그녀는 거의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문은 잠겨 있었다. 할인이 학교에서 돌아왔다. 아빠, 할인은 가방을 벗어던지고 정우에게 달려왔다. 정우는 딸을 안아줬다. 우리 할인이 왔네. 학교 어땠어? 좋았어. 아빠, 나 아빠한테 보여줄 게 있어. 할인은 정우의 손을 잡아 끌었다.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았다. 할인은 책상 서랍을 열었다. 안 깊숙한 곳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냈다. 스마트폰이 아니었다. 폴더형 피처폰이었다. 액정에 금이 가 있었다. 뒷면은 스티커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다. 아빠, 이거. 정우는 휴대폰을 받았다. 묵직했다. 손에 낯설었다. 이게 뭐야?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쓰던 거 아니야? 맞아. 5년 전 거. 정우는 휴대폰을 켰다. 화면이 천천히 켜졌다. 배터리 표시가 깜빡였다. 20%였다. 아빠한테 보여준 동영상 있잖아. 엄마가 할머니한테 화내는 거. 응, 알아. 그거 하나가 아니야. 정우는 할인을 바라봤다. 할인의 눈빛이 떨렸다. 나 5년 전부터 찍었어. 여기 다 있어. 정우의 손이 굳었다. 5년 전부터. 응. 내가 1학년 때부터 엄마가 할머니한테 소리 지르는 거 보면 무서워서 숨어서 찍었어. 정우는 갤러리를 열었다. 동영상 폴더가 보였다. 파일이 23개였다. 가장 오래된 파일은 5년 전 2월이었다. 정우의 숨이 멎었다. 할인아, 이게 다 뭐야? 엄마가 할머니한테 화내는 거 나 맨날 찍었어. 엄마한테 들키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휴대폰에만 저장했어. 정우는 첫 번째 영상을 재생했다. 화면이 흔들렸다. 날짜가 보였다. 5년 전 2월 14일이었다. 어린 할인의 숨소리가 들렸다. 카메라가 문틈 사이로 향했다. 부엌이 보였다. 미라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님, 또 이래? 어제도 말했잖아. 순애의 작은 목소리. 미안해, 미라야. 내가 실수했어. 실수? 맨날 실수면 그게 실수야? 쾅! 그릇이 바닥에 던져지는 소리. 화면이 더 흔들렸다. 어린 할인이 놀란 것이 느껴졌다. 영상이 끝났다. 정우는 숨을 멈췄다. 두 번째 영상을 재생했다. 4년 전 6월이었다. 미라가 순애 앞에 서 있었다.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다. 어머님은 정말 답이 없어.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순애가 벽에 등을 기댔다. 손이 떨렸다. 미라야, 내가 잘못했어. 잘못한 걸 알면 왜 맨날 똑같이 해? 영상이 끝났다. 정우는 계속 재생했다. 3번째, 4번째, 5번째. 3년 전, 2년 전, 1년 전, 6개월 전, 3개월 전. 모든 영상이 비슷했다. 미라가 소리를 지르고 순애가 고개를 숙이는 장면. 그릇이 깨지는 소리. 문이 쾅 닫히는 소리. 순애가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모습. 10번째 영상을 봤을 때 정우의 손이 떨렸다. 2년 전 10월이었다. 화면 속에서 미라가 순애의 팔을 잡아 끌고 있었다. 어머님, 제대로 해. 제대로. 순애가 비틀거렸다. 무릎을 짚었다. 아파, 미라야, 아파. 아프면 제대로 하든가. 영상이 끝났다. 정우는 휴대폰을 내려놨다. 눈앞이 하얗게 번졌다. 숨이 막혔다. 아빠, 나 무서워서 숨어서 찍었어. 엄마한테 들키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 휴대폰엔 비밀번호도 걸어뒀어. 정우는 할인을 바라봤다. 딸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다. 할인아, 넌 5년 동안 이걸 혼자 보고 있었던 거야?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흘렀다. 무서웠어. 엄마가 할머니한테 소리 지르는 거, 할머니가 우는 거, 다 무서웠어. 정우는 하린을 꼭 안아줬다. 그의 어깨가 떨렸다. 미안해. 하린아, 아빠가 몰랐어. 아빠가 정말 몰랐어. 하린은 정우의 품에서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괜찮아? 아빠가 알았으니까 괜찮아? 정우는 하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응, 이제 아빠가 다 지킬게. 할머니도 하린이도. 정우는 하린의 방을 나왔다. 휴대폰을 들고 거실로 갔다. 소파에 앉았다. 남은 영상들을 모두 봤다. 11번째, 12번째, 13번째, 23번째까지 5년간의 기록이었다. 하린이 7살이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영상을 다 봤을 때 정우는 휴대폰을 무릎 위에 올려놨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5년이나.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흘렀다. 저녁 무렵 미라가 방에서 나왔다. 그녀는 거실로 왔다. 정우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무릎 위에 낡은 휴대폰이 놓여 있었다. 미라는 그 휴대폰을 봤다. 표정이 굳었다. 그게 뭐야? 정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는 미라를 바라봤다. 눈빛이 차갑고 단단했다. 하린이 옛날에 쓰던 휴대폰. 왜 그걸 꺼냈어? 정우는 휴대폰을 들었다. 화면을 켰다. 갤러리를 열었다. 23개의 동영상이 보였다. 이게 뭔지 알아? 미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시선을 피했다. 하린이가 찍었어. 23개. 5년 동안 그건 정우는 일어섰다. 그는 미라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5년이야. 5년! 내가 어머니한테 한 짓이 여기 다 있어. 미라는 뒤로 물러섰다. 난 몰랐어. 하린이가 그런 걸 찍는 줄. 몰랐어? 그게 중요해? 내가 어머니한테 뭘 했는지가 중요하지. 나도 사람이야. 화가 날 수도 있잖아. 정우는 휴대폰을 미라에게 내밀었다. 화면에는 10번째 영상이 멈춰 있었다. 미라가 순애의 팔을 잡아 끄는 장면이었다. 이게 화야. 이게 미라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보지 않았다. 어머니 팔 잡아 끌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릇 던지고 5년 동안 이게 다 화 때문이야? 어머님이 맨날 실수하시잖아. 말해도 안 들으시고. 정우는 주먹을 쥐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렸다. 그래서 때려도 돼? 소리 질러도 돼? 이른인 어머니한테? 미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팔짱을 꼈다. 시선을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정우는 한숨을 깊게 쉬었다. 그는 휴대폰을 내려놨다. 미라야, 우리 이제 제대로 얘기하자. 무슨 얘기?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미라는 정우를 쳐다봤다. 그의 눈빛이 진지했다. 미라의 입술이 떨렸다. 무슨 소리야? 넌 선택해. 어머니한테 제대로 사과하고 달라지든지 아니면 정우는 말을 멈췄다. 그는 미라를 똑바로 바라봤다. 아니면 이 집을 나가든지. 미라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지금 나보고 나가라는 거야? 선택은 내가 해. 미라는 입을 다물었다. 그녀는 정우를 노려봤다. 그러나 정우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당신 미쳤어. 진짜 미쳤어. 미친 건 내가 아닐까. 미라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그 웃음엔 도끼가 섞여 있었다. 좋아. 알았어. 나 나갈게. 근데 하린이는 내가 데리고 갈 거야. 정우의 얼굴이 굳었다. 뭐? 하린이는 내 딸이야. 당연히 엄마가 키워야지. 정우는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하린이는 여기 있어. 너 혼자 나가. 왜 내가 혼자 나가야 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정우는 휴대폰을 들었다. 화면을 미라에게 보였다.
이게 뭐야? 이게 미라는 시선을 피했다. 정우는 휴대폰을 더 가까이 들이밀었다. 5년이야. 5년 동안 내가 어머니한테 한 짓이 여기 다 있어. 내가 이걸 밖에 들고 나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미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협박하는 거야? 협박 아니야. 경고야. 정우는 휴대폰을 내려놨다. 그는 미라를 똑바로 바라봤다. 사과해. 어머니한테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해. 그리고 달라져. 진짜로. 미라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돌아섰다.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쾅 닫혔다. 정우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는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화면 속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박혔다. 밤이 되었다. 정우는 어머니의 방문 앞에 섰다. 그러나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그는 문에 귀를 기울였다. 안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정우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는 서재로 갔다. 컴퓨터를 켰다. 케이블을 연결했다. 할인의 낡은 휴대폰을 컴퓨터에 연결했다. 23개의 동영상을 모두 컴퓨터로 옮겼다. 파일 하나하나를 확인했다. 날짜별로 정리했다. 폴더를 만들어 저장했다. 5년 전부터 지금까지 시간 순서대로 나열했다. 정우는 화면을 바라봤다. 23개의 파일이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었다. 이제 시작이야. 그는 마우스를 움직였다. 검색창을 열었다. 가정폭력 신고라고 입력했다. 화면에 여러 사이트가 떴다. 정우는 하나씩 클릭했다. 내용을 읽었다. 그는 메모장을 꺼내 적기 시작했다. 필요한 서류, 신고 절차, 상담 기관, 변호사 연락처. 1시간이 지났다. 메모장에 빼곡히 글씨가 채워졌다. 정우는 펜을 내려놨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조금만 기다려. 어머니. 조금만.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눈빛이 변했다. 그날 오후 정우는 법률 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이틀 후 정우는 법률 상담센터를 찾았다. 건물은 낡았지만 깨끗했다. 3층 복도 끝에 상담실이 있었다. 문패에 가정폭력 전문 상담사라고 적혀 있었다. 정우는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다. 50대 초반의 여성이 책상 뒤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정우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앉으세요. 전화로 예약하신 분이시죠? 네. 이정우입니다. 정우는 의자에 앉았다. 손에 낡은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 상담사는 그 휴대폰을 봤다. 그게 증거 자료인가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휴대폰을 책상 위에 올려놨다. 상담사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을 켰다. 5년 전부터 제 딸이 찍은 겁니다. 23개예요. 상담사는 갤러리를 열었다. 파일 목록을 천천히 내렸다. 그녀의 눈빛이 진지해졌다. 이거 전부 같은 내용인가요? 네. 제 아내가 어머니한테 한 짓들입니다. 상담사는 첫 번째 영상을 재생했다. 5년 전 2월이었다. 미라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님, 또 이래? 어제도 말했잖아. 쾅! 그릇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상담사는 화면을 응시했다. 표정이 굳어졌다. 이런 일이 5년 동안 계속됐다는 거죠? 네. 저는 몰랐습니다. 회사 일에 치여서.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상담사는 휴대폰을 내려놨다. 그녀는 정우를 바라봤다. 이정우 씨, 이건 명백한 가정폭력입니다.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위협이 모두 포함돼 있어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나요?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합니다. 이 영상들은 증거로 충분해요. 경찰 신고와 보호 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우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손이 떨렸다. 상담사는 서랍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다. 정우 앞에 펼쳤다. 먼저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이 서류들을 작성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서, 증거 제출 동의서. 정우는 서류를 내려다봤다. 글씨가 빼곡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가해자인 배우자가 반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육권 문제를 들고 나올 수도 있어요. 정우의 얼굴이 굳었다. 양육권이요? 네. 자녀가 있으시잖아요. 만약 이혼까지 가게 되면 양육권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할인의 얼굴이 떠올랐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자녀가 직접 찍은 영상이 있고 자녀의 의사가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법원은 아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서류를 집어들었다. 알겠습니다. 신고하겠습니다. 상담사는 명함을 한 장 꺼냈다. 정우에게 건넸다. 혹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면 이 변호사님께 연락하세요. 가정폭력 전문이십니다. 정우는 명함을 받았다. 법무법인 정의 김민수 변호사라고 적혀 있었다. 감사합니다. 정우는 일어섰다. 상담사는 그를 문 앞까지 배웅했다. 이정호 씨, 용기 내셔서 다행입니다. 늦지 않았어요. 정우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복도로 나왔다. 그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고 계단을 내려갔다.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이 조용했다. 부엌에서 순애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허리는 여전히 굽어 있었다. 어머니, 순애는 돌아봤다. 그녀는 손을 닦으며 웃었다. 그러나 눈가엔 피로가 짙었다. 왔니? 어디 갔다 왔어? 네, 잠깐 볼 일 있어서요. 정우는 거실로 들어갔다. 소파에 앉았다. 순애가 물 한 잔을 가져왔다. 물 마셔.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 정우는 물을 받았다. 한 모금 마셨다. 순애는 그 옆에 앉았다. 정호야, 너 요즘 힘들지?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순애는 정우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거칠고 차가웠다. 미안하다. 내가 나 때문에 힘든 것 같아서. 정우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정호야, 이제 그만하자. 미라한테도 미안하고 할인이도 힘들어할 것 같고. 정우는 어머니를 바라봤다. 순애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어머니, 제가 지킬게요. 이번엔 제대로요. 순애는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아니야. 내가 힘들까봐 무섭다. 그냥 이대로 살게. 어머니, 정우의 목소리가 커졌다. 순애는 놀라 정우를 봤다. 어머니, 이대로는 안 돼요. 어머니가 아프세요. 매일 아프시잖아요. 순애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제가 늦게 알았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엔 제가 할게요. 순애는 정우의 손을 꽉 쥐었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정호야, 고맙다. 정우는 어머니를 안아줬다. 순애는 정우의 품에서 조용히 울었다. 저녁 무렵 미라가 외출해서 돌아왔다. 그녀는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다. 거실을 지나쳐 방으로 들어가려 했다. 미라야, 미라는 멈춰섰다. 돌아봤다. 정우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왜? 우리 얘기 좀 하자. 미라는 한숨을 쉬었다. 쇼핑백을 바닥에 내려놨다. 팔짱을 꼈다. 또 뭐? 정우는 일어섰다. 그는 미라에게 다가갔다. 오늘 법률 상담 받고 왔어. 미라의 얼굴이 굳었다. 법률 상담? 응, 가정폭력 전문 상담사한테
미라는 눈을 크게 떴다. 그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당신 지금 나한테 가정폭력이라고 했어? 맞아. 너 5년 동안 어머니한테 한 게 가정폭력이야. 미라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그 웃음엔 도끼가 섞여 있었다. 당신 정말 미쳤네. 가정폭력? 나 어머님 한 대도 안 때렸어. 때리지 않아도 폭력이야. 정서적 학대도 폭력이야. 미라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정우를 노려봤다. 그래서 뭘 어쩌겠다고? 정우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다. 미라에게 보여줬다. 변호사 선임할 거야. 그리고 경찰에 신고할 거야. 미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친구? 경찰에? 응. 증거도 다 있어. 하린이가 찍은 영상 23개. 미라는 숨이 거칠어졌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뒤로 물러섰다. 당신 진짜 그럴 거야? 그럼. 이번엔 끝까지 할 거야. 미라는 갑자기 웃기 시작했다. 크게, 날카롭게. 좋아. 그럼 나도 할 말 있어. 뭐, 미라는 정우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당신 회사에 전화할 거야. 남편이 집에서 폭력적이라고. 정우의 얼굴이 굳었다. 그리고 할인이 학교에도 갈 거야. 아빠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선생님한테 말할 거야. 넌 미쳤어. 미친 건 당신이야. 나한테 대들면서 멀쩡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정우는 주먹을 쥐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렸다. 그런다고 내가 이길 것 같아? 증거가 다 있는데. 증거? 그거 조작된 거라고 하면 돼. 어린애가 찍은 영상이 뭐가 증거야? 미라는 돌아섰다. 방으로 들어가려 했다. 정우가 그녀의 팔을 잡았다. 미라야, 그런 거짓말 해봤자 소용없어. 증거가 명확해. 미라는 정우의 손을 뿌리쳤다. 어디 두고 보자. 내 친정 식구들한테도 다 말할 거야. 당신이 얼마나 나쁜 남편인지. 미라는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쾅 닫혔다. 정우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숨이 거칠게 쉬어졌다. 밤이 되었다. 정우는 할인의 방으로 갔다. 문을 두드렸다. 하린아, 아빠야. 들어가도 돼. 응, 들어와. 문을 열고 들어갔다. 할인은 침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정우는 그 옆에 앉았다. 하린아, 아빠가 물어볼 게 있어. 할인은 책을 덮었다. 정우를 바라봤다. 뭐? 정우는 한숨을 쉬었다. 그는 할인의 손을 잡았다. 만약에 아빠랑 엄마가 떨어져 살게 되면 하린이는 누구랑 살고 싶어? 할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아빠랑 엄마가 이혼해? 아직 모르겠어. 근데 혹시 그렇게 되면 하린이 생각이 궁금해서. 할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는 손가락을 만지작거렸다.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 할머니랑 아빠랑 살고 싶어. 정우는 할인을 바라봤다. 할인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차 있었다. 엄마는 무서워. 할머니한테 소리 지를 때 너무 무서워. 나한테도 언젠간 그럴 것 같아. 정우는 할인을 꼭 안아줬다. 알았어. 아빠가 지켜줄게. 엄마가 뭐라고 해도. 할인은 정우의 품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흘렀다. 다음 날 오전 정우는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김민수 변호사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누구세요? 가정폭력 상담센터에서 연락처 받았습니다. 상담받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아, 네. 시간 괜찮으신가요? 오늘 오후 3시에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가능합니다. 그럼 사무실로 오세요. 주소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전화가 끊겼다. 정우는 휴대폰을 내려다봤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오후 3시, 정우는 법무법인 정의 사무실에 도착했다. 고층 건물 12층이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복도 끝에 유리문이 보였다. 정우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접수 직원이 웃으며 맞았다. 예약하신 분이신가요?
네, 이정우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직원은 내선 전화를 걸었다. 잠시 후 40대 초반의 남성이 나왔다. 검은 정장에 안경을 쓰고 있었다. 이정우 씨죠? 김민수입니다. 정우는 악수를 나눴다. 변호사는 정우를 상담실로 안내했다. 상담실은 밝고 깨끗했다. 책장에 법률 서적이 빼곡했다. 앉으세요.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정우는 의자에 앉았다. 변호사는 맞은편에 앉았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정우는 가방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냈다. 책상 위에 올려놨다. 제 어머니가 며느리한테 학대를 당했습니다. 5년 동안.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을 켰다. 갤러리를 열었다. 이게 전부 증거 영상인가요? 네, 23개입니다. 제 딸이 찍었습니다. 변호사는 첫 번째 영상을 재생했다. 화면 속에서 미라가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변호사는 영상을 다 보지 않고 멈췄다. 그는 정우를 바라봤다. 이정우 씨, 이건 명백한 가정폭력입니다. 정서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나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합니다. 경찰 신고와 보호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혼까지 가게 되면 양육권 다툼에서도 유리합니다. 정우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아내가 양육권 주장하겠다고 했습니다. 딸을 데려가겠다고. 변호사는 메모를 하기 시작했다. 자녀분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12살입니다. 12살이면 법원에서 자녀의 의사를 상당히 중요하게 봅니다. 자녀분이 누구와 살기를 원하는지가 핵심입니다. 딸이 저랑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무섭다고.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양육권 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영상과 자녀의 진술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정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변호사는 계속 말을 이었다. 다만 한 가지 준비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뭡니까? 배우자분이 강하게 반발할 겁니다. 직장에 전화해서 명예를 훼손하거나 친정 식구를 동원해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정우의 얼굴이 굳었다. 실제로 많은 경우에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인 척 연기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선동해서 고립시키려 하죠. 그러니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모든 증거를 백업하고 가능하면 어머님과 자녀분을 안전한 곳에 보내는 것도 고려하세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제가 뭘 해야 하나요? 변호사는 서류 몇 장을 꺼냈다. 정우 앞에 펼쳤다. 먼저 이 서류들을 작성하세요. 그리고 내일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세요.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정우는 서류를 받았다. 손이 떨렸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는 명함을 한 장 더 꺼냈다. 혹시 급한 일 있으면 제 휴대폰으로 연락하세요. 24시간 받습니다. 정우는 명함을 받았다. 그는 일어섰다. 변호사와 악수를 나눴다. 이정우 씨, 용기 내셔서 다행입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사무실을 나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우는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다. 정우는 창문에 이마를 기댔다. 조금만 더 힘내자. 그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다. 그러나 눈빛은 단단했다. 그날 밤 미라는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우는 거실에서 그 통화 소리를 들었다. 엄마, 나 큰일 났어. 남편이 나한테 가정폭력이라고 했어. 그래, 경찰 신고한다고 했어. 나 어떡해? 정우는 귀를 기울였다.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나 이혼하기 싫어. 할인이도 빼앗길 것 같아. 침묵이 흘렀다. 미라가 다시 말했다. 응, 알았어.
내일 와. 빨리. 그리고 오빠들한테도 연락해. 남편이 날 괴롭힌다고. 전화가 끊겼다. 정우는 눈을 감았다. 시작이구나. 그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다. 변호사의 이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하지만 미라는 아직 마지막 카드를 꺼내지 않았다. 친정 식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오전 정우는 회사 회의실에 있었다. 분기 실적 보고 회의였다. 상사와 동료 5명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정우는 자료를 설명하고 있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정우는 화면을 흘끗 봤다. 집 전화였다. 그는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다. 회의 중이었다. 다시 진동이 왔다. 이번엔 어머니 휴대폰이었다. 정우는 눈살을 찌푸렸다. 정우 씨, 집중 좀 합시다. 죄송합니다. 정우는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다. 다시 발표를 이어갔다. 같은 시각, 집 거실에서 순애는 청소기를 돌리고 있었다. 허리가 욱신거렸지만 참았다. 정우가 출근한 뒤 할인도 학교에 갔다. 집엔 순애 혼자였다. 미라는 방 안에 있었다.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다. 순애는 청소기를 끄고 소파에 앉았다. 잠시 쉬려고 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순애는 일어섰다. 인터폰 화면을 봤다. 낯익은 얼굴이었다. 미라 어머니였다. 순애는 문을 열었다. 사돈댁. 웬일이세요? 미라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다. 그녀는 순애의 손을 잡았다.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안부도 못 여쭤봤네요. 아니에요. 들어오세요. 미라 어머니가 거실로 들어왔다. 그런데 그녀 뒤로 2 남자가 따라 들어왔다. 미라의 오빠들이었다. 큰오빠 재혁은 40대 중반. 건장한 체격에 얼굴이 각졌다. 둘째 재민은 40대 초반. 날카로운 눈매의 입가가 차갑게 굳어 있었다. 순애는 놀라 뒤로 물러섰다. 재혁 씨. 재민 씨도 오셨네요. 앉으세요. 어머님, 오랜만입니다. 목소리는 밝았지만 눈빛은 그렇지 않았다. 3 사람이 소파에 앉았다. 순애는 맞은편에 앉았다. 차라도 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머님, 우리 잠깐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순애는 불안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다. 무슨 얘기요? 미라 어머니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는 순애를 똑바로 바라봤다. 어머님, 우리 미라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순애는 고개를 숙였다. 잘못이라뇨. 가정폭력이라면서요. 우리 딸이 어머님한테. 순애는 대답하지 않았다. 손을 비틀었다. 어머님, 우리 미라 시집 온 지 10년이에요. 10년.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저도 알아요. 미라가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럼 왜 이러세요? 왜 우리 딸을 범죄자로 만드시려고 해요? 저는 그런 생각 없어요. 정우가. 재혁이 앞으로 몸을 숙였다. 그는 순애를 노려봤다. 어머님, 정우 씨가 그랬다고 하셨죠? 그럼 어머님이 말리셔야죠. 저도 말렸어요. 그만하자고 했어요. 그런데도 정우 씨가 경찰 신고한다고 하잖아요. 순애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라 어머니는 한숨을 크게 쉬었다. 그녀는 재혁을 봤다. 재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님, 어머님이 경찰한테 가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우리 미라가 아무것도 안 했다고. 영상은 오해였다고. 순애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거짓말 못해요.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우리 동생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지만 영상이 있어요. 할인이가 찍은.
재민이 일어섰다. 그는 순애에게 다가왔다. 순애는 몸을 움츠렸다. 어머님, 그 영상 애가 장난으로 찍은 거잖아요. 그걸로 우리 동생 인생 망가뜨릴 거예요? 장난이 아니에요. 5년이에요. 5년 동안. 그래서 뭐 어쨌다고요? 우리 동생이 소리 좀 질렀으면 그게 범죄예요? 순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라가 저한테 너무 심했어요. 저도 참았어요. 오래 참았어요. 미라 어머니가 눈을 부라렸다. 어머님, 우리 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시집살이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알아요. 저도 며느리였어요. 그래서 미라한테 잘해주려고 했어요. 잘해줬다고요? 그럼 왜 우리 딸이 맨날 울면서 친정에 전화했겠어요? 순애는 눈을 크게 떴다. 미라가 울었어요? 당연하죠. 어머님한테 구박받아서 맨날 잔소리 듣고 집안일 떠넘기고. 아니에요. 저는 미라한테 구박 안 했어요. 그럼 누가 했어요? 우리 동생이 거짓말한다고요? 순애는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때 미라가 방에서 나왔다. 그녀는 순애를 보더니 울기 시작했다. 엄마, 나 정말 억울해요. 미라는 어머니에게 달려가 안겼다. 미라 어머니는 딸을 쓰다듬었다. 괜찮아, 우리 딸.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미라는 순애를 돌아봤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어머님, 저 뭘 잘못했어요? 저 10년 동안 이 집 위에서 살았어요. 어머님 시중 들고, 밥하고, 청소하고. 제 인생은 하나도 없었어요. 순애는 입술을 떨었다. 미라야, 내가 힘들었던 건 알아. 근데 나한테 한 말들은 너무 아팠어. 제가 뭐라고 했는데요? 제가 어머님한테 손이라도 댔어요? 손은 안 됐지만 그럼 뭐가 문제예요? 말 좀 세게 한 게 죄예요. 순애는 대답하지 못했다. 재혁이 일어섰다. 어머님, 이제 그만하세요. 정호 씨한테 가서 말리세요. 우리 동생 경찰서에 끌고 가지 말라고. 저는 정호 말 안 들어요. 정호가 알아서 할 거예요. 재혁의 얼굴이 굳었다. 재혁 어머님, 그럼 어머님도 책임지셔야죠. 책임이요? 우리 동생이 경찰서 가면 할인이는 어떻게 돼요? 엄마 없이 자라야 해요. 순애는 숨이 막혔다. 할인이는 괜찮을 거예요. 괜찮을 리가 있나요? 엄마가 범죄자가 되는데. 미라 어머니가 순애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순애의 손을 잡았다. 힘이 세게 들어갔다. 어머님, 제발 부탁이에요. 정호 씨 말리세요. 우리 딸 살려주세요. 순애는 손을 빼려 했지만 미라 어머니가 놓지 않았다. 놓아주세요. 아파요. 어머님이 말 안 들으시면 저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재민이 순애 옆에 섰다. 그는 아래를 내려다봤다. 어머님, 오늘 여기서 답 주세요. 정호 씨 말리시겠어요? 안 말리시겠어요? 순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못 말려요. 미안해요. 재혁이 혀를 찼다. 참 답답하시네. 그가 순애 앞으로 다가왔다. 순애는 뒤로 물러서려 했다. 그러나 소파 때문에 더 갈 곳이 없었다. 어머님, 정 그러시면 우리도 방법이 있어요. 무슨 방법이요? 정호 씨 회사에 전화할 거예요. 집안일로 회사 일 못하고 있다고. 어머님 때문에 가정 파탄 났다고. 순애는 눈을 크게 떴다. 그러지 마세요. 정호는 잘못 없어요. 그럼 어머님이 정호 씨 말리세요. 순애는 고개를 저었다. 재혁이 순애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어머님, 왜 이렇게 고집이 세세요? 그가 소파 팔걸이를 손으로 쳤다. 쾅! 큰 소리가 났다. 순애는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다. 제발 그만하세요. 그만하고 싶으면
어머님이 답을 주세요. 그때였다. 할인의 방문이 살짝 열렸다. 문틈 사이로 할인의 눈이 보였다. 그녀는 학교에서 일찍 돌아와 있었다. 방 안에서 모든 걸 듣고 있었다. 할인은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 화면이 켜져 있었다. 녹음 중이었다. 재민이 순애의 어깨를 잡았다. 어머님, 대답 좀 하세요. 순애는 재민의 손을 떨쳐내려 했다. 그 순간 균형을 잃었다. 순애가 옆으로 넘어졌다. 머리가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혔다. 쿵. 순애는 바닥에 쓰러졌다. 움직이지 않았다. 어머님, 미라가 비명을 질렀다. 재혁과 재민은 얼어붙었다. 할인이 방에서 뛰어나왔다. 할머니, 할인은 순애에게 달려갔다. 순애를 흔들었다. 할머니, 할머니. 순애는 눈을 감고 있었다. 이마에서 피가 흘렀다. 재혁은 뒤로 물러섰다. 손이 떨렸다. 저기 우리는. 미라 어머니가 순애에게 다가가려 했다. 할인이 그녀를 밀쳤다. 가지 마세요. 할머니한테 손대지 마세요. 할인은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119를 눌렀다. 여보세요? 구급차 보내주세요. 우리 할머니가 쓰러졌어요.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흘렀다. 재민은 재혁을 쳐다봤다. 형, 우리 나가자. 어떡하지? 미라 어머니가 두 아들의 팔을 잡았다. 빨리 나가. 빨리. 세 사람이 현관으로 달려갔다. 문이 쾅 닫혔다. 미라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그녀는 순애를 내려다봤다. 손이 떨렸다. 어머님. 할인이 미라를 노려봤다. 엄마 때문이야. 다 엄마 때문이야. 할인은 순애를 안고 울었다. 3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다. 구급대원들이 순애를 들것에 실었다. 할인이 따라 탔다. 미라는 현관에 서서 바라만 봤다. 구급차가 떠났다. 사이렌 소리가 멀어졌다. 미라는 거실로 돌아왔다. 바닥에 피가 묻어 있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오후 4시 정우는 회의를 마치고 휴대폰을 확인했다. 부재중 전화가 15통이었다. 집 전화, 어머니, 할인, 그리고 모르는 번호. 문자도 와 있었다. 할인이었다. 아빠, 빨리 와. 할머니가 병원에 있어. 정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는 가방을 집어들고 뛰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다. 정우는 접수대로 달려갔다. 박순애 환자 어디 있나요? 3번 침대입니다. 정우는 커튼을 젖혔다. 순애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이마에 붕대가 감겨 있었다. 할인이 옆에 앉아 울고 있었다. 어머니, 정우는 순애에게 달려갔다. 순애는 눈을 뜨고 있었다. 그녀는 정우를 봤다. 정우야,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할인이 정우를 보고 울음을 터뜨렸다. 아빠, 엄마네 식구들이 왔어. 할머니한테 소리 지르고 밀치고 할머니가 넘어졌어. 정우는 숨이 멎었다. 그는 할인을 안았다. 할인아, 괜찮아. 이제 괜찮아. 할인은 정우의 품에서 계속 울었다. 의사가 커튼을 열고 들어왔다. 보호자시죠? 잠깐 나오시죠. 정우는 의사를 따라 복도로 나왔다. 머리를 부딪혀서 가벼운 뇌진탕이 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지만 이틀 정도 입원 관찰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환자분 몸 곳곳에 오래된 멍이 있습니다. 혹시 가정 내 폭력 상황인가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지금 법적으로 대응 중입니다. 의사는 명함을 꺼냈다. 필요하시면 진단서 발급해 드릴게요. 경찰 신고에 도움될 겁니다. 정우는 명함을 받았다. 감사합니다. 정우는 응급실로 돌아왔다.
순애가 그를 보고 손을 내밀었다. 정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정우야, 미안해. 내가 약해서. 어머니,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순애는 눈물을 흘렸다. 채혁이가 밀친 게 아니야. 내가 비틀거려서 넘어진 거야. 어머니, 그거 할인이가 다 봤어요. 녹음도 했어요. 순애는 눈을 크게 떴다. 이제 끝내겠습니다. 제대로. 정우는 할인을 불렀다. 할인아, 휴대폰 줄 수 있어? 할인은 휴대폰을 꺼냈다. 정우에게 건넸다. 화면에 녹음 파일이 떠 있었다. 32분짜리였다. 정우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재혁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님, 왜 이렇게 고집이 세세요? 쾅! 소파를 치는 소리. 그만하고 싶으면 어머님이 답을 주세요. 그리고 순애가 쓰러지는 소리. 미라의 비명. 정우는 재생을 멈췄다. 손이 떨렸다. 할인아, 고마워.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우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김민수입니다. 변호사님, 저 이정우입니다. 지금 당장 만나야 합니다. 그날 밤 정우는 법무법인 사무실에 도착했다.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정우는 할인의 휴대폰을 건넸다. 오늘 일어난 일입니다. 다 녹음돼 있습니다. 변호사는 파일을 재생했다. 끝까지 들었다. 그의 표정이 굳었다. 이정우 씨, 이건 협박과 폭행입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오늘 밤에 할 수 있나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합니다.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일어섰다. 그날 자정, 경찰서 민원실에 불이 켜져 있었다. 정우와 변호사가 경찰관 앞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엔 두 개의 휴대폰이 놓여 있었다. 하나는 5년 전 할인이 쓰던 낡은 휴대폰. 23개의 영상이 담긴 것. 다른 하나는 오늘 녹음된 파일이 든 휴대폰. 경찰관이 두 휴대폰을 번갈아 보았다. 이정우 씨, 고소하시겠습니까?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배우자 윤미라와 그녀의 가족들을 고소합니다. 경찰관은 서류를 꺼냈다. 정우에게 건넸다. 여기 서명하시면 접수됩니다. 정우는 펜을 집어들었다. 손이 떨렸지만 그는 이름을 썼다. 하지만 미라는 그날 밤 마지막 선택을 했다. 정우의 회사로 전화를 걸었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병원 침대 옆에 앉아 있었다. 순애는 여전히 자고 있었다. 이마의 붕대가 하얗게 빛났다. 정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경찰관 2명이 병실 문을 두드렸다. 이정우 씨 계십니까? 정우는 일어섰다. 복도로 나갔다. 네, 저입니다. 어제 고소건으로 왔습니다. 피해자분 진술 받아야 하는데 지금 가능하신가요? 정우는 병실을 돌아봤다. 순애가 눈을 뜨고 있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우는 경찰관에게 말했다. 들어오세요. 두 경찰관이 병실로 들어왔다. 한 명은 노트북을 펼쳤다. 다른 한 명은 순애 옆에 의자를 놓고 앉았다. 박순애 씨, 어제 집에서 있었던 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순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어제 오전에 사돈댁이 왔어요. 미라 어머니요. 그리고 오빠들도 같이. 그 다음에는요? 처음엔 괜찮았어요. 그런데 미라 얘기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순애는 눈물을 닦았다. 정우가 어머니의 어깨를 감쌌다. 저한테 경찰 신고하지 말라고 했어요. 정우를 말리라고. 저는 못한다고 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재민 씨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저는 놀라서 뒤로 물러섰는데 균형을 잃었어요.
그래서 넘어졌어요. 경찰관은 노트북에 기록했다. 그리고 물었다. 다른 목격자가 있나요? 네. 제 딸이 봤습니다. 그리고 녹음도 했습니다. 정우는 할인의 휴대폰을 꺼냈다. 경찰관에게 건넸다. 경찰관은 파일을 재생했다. 재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어머님, 왜 이렇게 고집이 세세요? 쾅! 소파를 치는 소리. 그만하고 싶으면 어머님이 답을 주세요. 재민의 목소리. 어머님, 대답 좀 하세요. 그리고 쿵. 순애가 넘어지는 소리. 미라의 비명. 경찰관은 끝까지 들었다. 표정이 굳었다. 이 파일 증거로 제출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경찰관은 노트북을 닫았다. 그는 순애를 보며 말했다. 박순애 씨, 진술 감사합니다. 조사 진행하겠습니다. 두 경찰관이 병실을 나갔다. 정우는 다시 어머니 옆에 앉았다. 정호야, 이게 맞는 걸까? 네. 어머니, 이게 맞는 거예요. 순애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렀다. 같은 시각, 미라는 집에 혼자 있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손이 떨렸다. 화면엔 뉴스 기사가 떠 있었다. 가정폭력 신고 건수 증가 처벌 강화. 미라는 휴대폰을 던졌다. 소파에 떨어졌다.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전화벨이 울렸다. 친정 어머니였다. 미라는 전화를 받았다. 엄마, 미라야, 어떡해. 경찰이 집에 왔어. 조사 나온대. 미라는 숨이 막혔다. 뭐라고요? 정우 씨가 고소했나 봐. 재혁이랑 재민이도 출석하라는 연락 받았어. 미라는 눈물이 쏟아졌다. 엄마, 나 어떡해. 미라야, 괜찮아. 우리가 다 아니라고 하면 돼. 시어머니가 혼자 넘어진 거라고. 근데 녹음이 있대요. 할인이가 녹음했대요.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다. 잠시 후 친정 어머니가 말했다. 그럼 변호사 선임해야겠다. 엄마, 나 무서워. 울지 마. 엄마가 뭐라도 해볼게. 전화가 끊겼다. 미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떨렸다. 사흘 후 경찰서 조사실. 재혁이 의자에 앉아 있었다. 맞은편엔 형사가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엔 노트북이 놓여 있었다. 윤재혁 씨, 지난 3일 전 오전에 박순애 씨 집에 가셨죠? 네, 갔습니다. 왜 가셨나요? 동생 일로 이야기하러요. 무슨 이야기였나요? 재혁은 입술을 깨물었다. 제부가 동생을 고소한다고 해서 그거 좀 말리려고요. 형사는 노트북을 돌렸다. 화면에 녹음 파일 재생 프로그램이 떠 있었다. 이 녹음 파일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한번 들어보시죠. 형사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재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어머님, 왜 이렇게 고집이 세세요? 쾅! 소파를 치는 소리. 재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만하고 싶으면 어머님이 답을 주세요. 형사는 파일을 멈췄다. 윤재혁 씨, 이게 협박 아닌가요? 협박 아닙니다. 그냥 대화했을 뿐이에요. 대화요? 소파를 치면서요? 재혁은 대답하지 못했다. 형사는 파일을 다시 재생했다. 이번엔 재민의 목소리였다. 어머님, 대답 좀 하세요. 그리고 쿵. 순애가 넘어지는 소리. 이 소리 뭡니까? 저는 모릅니다. 모르세요? 현장에 계셨는데? 재혁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동생이 밀친 거 아닙니다. 시어머님이 혼자 넘어지셨어요. 그 전에 윤재민 씨가 어깨를 잡았죠? 재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형사는 서류를 꺼냈다. 윤재혁 씨, 협박 및 폭행 혐의로 조사받고 계십니다. 진술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날 오후 미라도 경찰서에 출석했다. 조사실에 앉아 있었다. 맞은편엔 여성 형사가 앉아 있었다. 윤미라 씨, 박순애 씨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안 했어요. 손 한 번 안 댔어요. 정서적 학대도 가정폭력입니다. 정서적 학대요? 저는 그냥 말을 한 거예요. 시어머니가 실수하면 좀 세게 말할 수도 있죠. 형사는 태블릿을 꺼냈다. 화면을 켰다. 영상이 재생됐다. 5년 전 2월, 미라가 순애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어머님, 또 이래? 어제도 말했잖아. 쾅! 그릇이 바닥에 던져지는 소리. 미라는 화면을 보지 않았다. 고개를 돌렸다. 이거 보세요, 윤미라 씨. 보기 싫어요. 이런 영상이 23개입니다. 5년 동안. 이게 그냥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미라는 입술을 떨었다. 저도 힘들었어요. 시집살이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힘들면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건가요? 미라는 울기 시작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게 잘못인 줄. 형사는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서류를 펼쳤다. 윤미라 씨, 가정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입니다. 조사 계속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법원. 보호명령 신문 기일이었다. 정우와 변호사가 법정에 앉아 있었다. 맞은편엔 미라와 그녀의 변호사가 있었다. 판사가 들어왔다. 모두 일어섰다. 앉으세요. 판사는 서류를 펼쳤다. 안경을 고쳐 쓰고 말했다. 이정호 씨가 신청한 보호명령건입니다. 피해자는 박순애 씨, 가해자는 윤미라 씨 및 그 가족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신청인 측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정우 변호사가 일어섰다. 판사님, 피해자 박순애 씨는 5년간 며느리 윤미라 씨로부터 지속적인 정서적 학대를 받아왔습니다. 증거는 총 23개의 영상입니다. 변호사는 USB를 제출했다. 판사는 USB를 받아 노트북에 연결했다. 그리고 지난주 윤미라 씨의 가족들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협박과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 역시 녹음 파일로 증거가 있습니다. 판사는 영상 하나를 재생했다. 화면 속에서 미라가 순애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판사의 표정이 굳었다. 영상이 끝났다. 판사는 미라를 바라봤다. 피신청인 측 할 말 있습니까? 미라 변호사가 일어섰다. 판사님, 의뢰인은 10년간 시어머니를 모시며 헌신했습니다. 간혹 말이 3개 나온 것은 사실이나 이는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며 고의적인 학대가 아니었습니다. 5년간 23건이 스트레스로 설명되나요? 미라 변호사는 말을 잇지 못했다. 판사는 다시 서류를 봤다. 그리고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한 사건.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건 의뢰인의 가족이 과도하게 행동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적인 폭행은 아니었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저었다. 녹음 파일 들어봤습니다. 협박과 위협이 명확합니다. 판사는 펜을 들었다. 서류에 무언가를 적었다. 피신청인 윤미라 및 그 가족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법정이 조용해졌다. 첫째, 피해자 박순애 씨 및 그 가족에게 접근 금지. 6개월간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합니다. 미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둘째, 피신청인 윤미라 씨는 주거지에서 퇴거 명령. 즉시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판사님! 미라가 일어서려 했다. 변호사가 그녀를 말렸다. 셋째, 자녀 이하린에 대한 양육권은 별도 소송으로 진행하되 현재는 친권자 이정호 씨가 양육하도록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있으면 항고하시기 바랍니다.
판사는 망치를 두드렸다. 쾅! 법정이 끝났다. 미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정우는 눈을 감았다. 어깨가 떨렸다. 변호사가 정우의 어깨를 두드렸다. 이정호 씨, 수고하셨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정우는 병원으로 돌아갔다. 순애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다. 정우가 들어오자 돌아봤다. 어떻게 됐니? 정우는 어머니 옆에 앉았다. 보호명령 나왔어요. 미라는 집에서 나가야 해요. 순애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렀다. 미안하다. 정호야,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했는데. 정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제가 늦게 알았던 게 문제였어요. 할인이는 괜찮을까? 괜찮을 거예요. 할인이가 원한 거예요. 어머니랑 저랑 살고 싶다고. 순애는 정우의 손을 꽉 쥐었다. 고맙다. 정호야, 정말 고맙다. 정우는 어머니를 안아줬다. 순애는 정우의 품에서 조용히 울었다. 이틀 후 정우는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었다. 집은 조용했다. 거실엔 아무도 없었다. 미라의 방문이 열려 있었다. 정우는 방으로 들어갔다. 짐이 모두 사라져 있었다. 옷장이 비어 있었다. 책상 위엔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정우는 종이를 집어들었다. 미라의 글씨였다. 미안해. 나도 몰랐어.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 줄. 할인이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정우는 종이를 내려놨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이제 끝이구나. 그는 소파에 앉았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눈물이 흘렀다. 그러나 그 눈물은 슬픔만이 아니었다. 안도였다. 해방이었다. 일주일 후 경찰은 재혁과 재민을 정식 입건했다. 협박 및 폭행 혐의였다. 두 사람은 벌금형을 받았다. 미라는 가정폭력 교육 이수 명령을 받았다. 정우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미라는 다투지 않았다. 양육권도 정우에게 넘어갔다. 석 달 후 이혼이 확정됐다. 그날 오후 정우는 법원 앞에 서 있었다. 손에 이혼 판결문을 들고 있었다.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변호사가 다가왔다. 이정호 씨, 축하합니다. 정우는 웃었다. 쓸쓸한 웃음이었다. 축하할 일인가요? 새로운 시작 아닙니까?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네요. 새로운 시작. 변호사는 정우의 어깨를 두드렸다. 어머님과 따님 잘 챙기세요. 이제 평화로울 겁니다. 그리고 이정호 씨, 늦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정우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는 떠났다. 정우는 혼자 남았다. 그는 판결문을 가방에 넣었다. 휴대폰을 꺼냈다. 할인에게 문자를 보냈다. 아빠 끝났어. 이제 집에 갈게. 할머니랑 같이 저녁 먹자. 문자를 보내고 정우는 걷기 시작했다. 발걸음이 가벼웠다. 그날 저녁 작은 아파트에서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순애, 정우, 할인. 순애가 준비한 저녁이었다. 밥, 국, 반찬 5가지. 소박했지만 따뜻했다. 할머니, 맛있어. 순애는 웃었다. 진짜 웃음이었다. 그래. 우리 할인이가 좋아하니까 할머니도 기뻐. 정우는 두 사람을 바라봤다. 가슴이 따뜻해졌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집안일은 제가 할게요. 아니야. 괜찮아. 할머니가 할 수 있어. 어머니, 순애는 정우를 바라봤다. 눈빛이 부드러웠다. 정우야, 고마워. 진짜로. 정우는 웃었다. 제가 해야 할 일 한 거예요. 할인이 두 사람의 손을 잡았다.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 거지? 순애와 정우가 할인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리 할인이 이제 행복하게 살자. 세 사람은 웃었다. 식탁 위로 따뜻한 김이 올랐다. 창밖으론 노을이 지고 있었다. 붉고 따뜻한 노을이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복수가 아니라 회한과 평온의 시작이었다. 6개월이 흘렀다. 봄이 왔다. 따뜻한 바람이 불었다. 벚꽃이 흩날렸다. 정우는 차를 몰고 있었다. 조수석엔 할인이 앉아 있었다. 뒷좌석엔 순애가 있었다. 차는 도시를 벗어나 시골길로 접어들었다. 논밭이 펼쳐졌다. 하늘이 넓었다. 아빠, 거의 다 왔어? 응. 10분만 더. 할인은 창밖을 바라봤다. 들판에 노란 꽃이 피어 있었다. 할머니, 저기 꽃 예쁘다. 순애는 창밖을 봤다. 미소를 지었다. 그러네. 정말 예쁘다. 차는 작은 마을로 들어섰다. 집들이 듬성듬성 있었다. 길 끝에 낡은 한옥 한 채가 보였다. 정우는 차를 세웠다. 세 사람이 내렸다. 한옥은 오래됐지만 깨끗했다. 마당엔 꽃나무가 심어져 있었다. 대문이 열려 있었다. 어머니, 여기에요. 순애는 대문 앞에 섰다. 한옥을 바라봤다. 눈가가 촉촉해졌다. 여기가 우리 집이구나. 정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네. 이제 여기서 사세요. 편히. 순애는 마당으로 들어갔다. 천천히 걸었다. 마루에 올라섰다. 방문을 열었다. 방 안은 깨끗하게 정리돼 있었다. 이불이 개켜져 있었다. 작은 장롱이 놓여 있었다. 창밖으론 들판이 보였다. 순애는 방 안을 둘러봤다. 눈물이 흘렀다. 정우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정우는 어머니를 안아줬다. 어머니, 이제 아프지 마세요. 편히 사세요. 할인이 방으로 뛰어들어왔다. 할머니, 저 방도 있어. 내 방. 할인은 순애의 손을 잡아 끌었다. 옆방으로 갔다. 작은 방이었다. 책상과 침대가 놓여 있었다. 할머니, 나 주말마다 여기 올 거야. 할머니랑 같이 살 거야. 순애는 할인을 꼭 안았다. 그래, 우리 할인이. 할머니랑 같이 살자. 오후가 되었다. 세 사람은 마당에 앉아 있었다. 평상 위에 자리를 폈다. 순애가 준비한 간식이 놓여 있었다. 정우는 차를 마시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어머니, 여기 공기 좋네요. 그러게. 오랜만에 시골 공기 마시니까 좋다. 할인은 마당을 뛰어다녔다. 나비를 쫓았다. 웃음소리가 울렸다. 순애는 할인을 보며 웃었다. 정우도 웃었다. 정우야, 너도 힘들었지? 정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순애는 정우의 손을 잡았다. 미라는 어떻게 지내니? 정우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모르겠어요. 연락 안 해요. 그래도 할인이 엄마인데. 어머니, 할인이가 원하면 연락하게 할게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판단을 믿는다. 정우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따뜻했다. 어머니, 제가 너무 늦게 알았죠? 순애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늦지 않았어. 내가 알아줘서 고마워. 저는 어머니가 힘든 줄도 몰랐어요. 회사 일만 하느라. 순애는 정우의 손을 꽉 쥐었다. 정우야, 너 잘못 아니야. 내가 말 안 했잖아. 그래도 제가 더 신경 썼어야 했어요. 순애는 정우를 바라봤다. 눈빛이 따뜻했다. 정우야, 이제 그만 미안해하자.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자. 정우는 눈물을 참았다.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 저녁이 되었다. 순애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다. 정우가 도왔다.
할인은 상을 차렸다. 밥, 된장찌개, 나물 3가지, 김치. 소박한 식탁이었다. 3사람이 둘러앉았다. 순애가 먼저 숟가락을 들었다. 맛있게 먹자. 잘 먹겠습니다. 밥을 먹었다. 조용했지만 따뜻했다. 이야기가 오갔다. 웃음소리가 났다. 정우는 어머니와 딸을 바라봤다. 2사람 모두 웃고 있었다. 진짜 웃음이었다. 어머니, 할이나, 우리 앞으로 자주 오자. 그래, 자주 와.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할머니, 나 매주 올 거야. 순애는 할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우리 할인이. 매주 와. 식사가 끝났다. 설거지를 했다. 정우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순애와 할인은 마루에 앉아 있었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할머니, 노을 예쁘다. 그러게. 정말 예쁘다. 할인은 순애에게 기댔다. 할머니, 이제 아프지 마. 순애는 할인을 안았다. 응, 할머니 이제 안 아파. 우리 할인이가 지켜줘서. 할인은 순애의 품에서 웃었다. 밤이 되었다. 정우와 할인은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내일 할인은 학교가 있었다. 3사람은 대문 앞에 섰다. 조심히 들어가라. 네. 어머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할머니, 보고 싶을 거야. 순애는 할인을 꼭 안았다. 할머니도 우리 할인이 보고 싶을 거야. 정우와 할인은 차에 탔다. 시동을 걸었다. 순애는 손을 흔들었다. 차가 멀어졌다. 빨간 후미등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순애는 대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다. 방에 앉았다. 창밖을 봤다. 달이 떠 있었다. 밝고 둥근 달이었다. 순애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평화롭구나. 그녀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렀다. 그러나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다. 안도였다. 감사였다. 3달 후, 정우는 주말마다 어머니를 찾아갔다. 할인도 함께였다. 때로는 밭일을 도왔다. 때로는 그냥 이야기를 나눴다. 순애는 건강해졌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다. 웃음이 많아졌다. 허리도 많이 나아졌다. 어느 토요일 오후 3사람은 마당에서 꽃을 심고 있었다. 할머니, 이 꽃 이름이 뭐야? 채송아야. 예쁘지? 응, 진짜 예뻐. 정우는 흙을 파며 2사람을 바라봤다. 가슴이 따뜻했다.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좋아. 정말 좋아. 오랜만에 이렇게 편하네. 정우는 웃었다. 다행이에요. 순애는 정우를 바라봤다. 정우야, 너는? 저요? 저도 좋아요. 일은 괜찮아? 네, 괜찮아요. 요즘 일찍 퇴근하려고 노력해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제일이야. 네, 어머니, 해가 기울었다. 꽃을 다 심었다. 3사람은 평상에 앉아 쉬었다. 할머니, 나 이 집 너무 좋아. 그래, 왜? 할머니가 웃으니까. 예전엔 할머니가 잘 안 웃었는데 이제 맨날 웃어. 순애는 할인을 안았다. 그건 우리 할인이 덕분이야. 할인은 순애의 품에서 웃었다. 그날 저녁 정우는 서재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엔 낡은 휴대폰이 놓여 있었다. 할인이 5년 전부터 쓰던 것. 정우는 휴대폰을 켰다. 갤러리를 열었다. 23개의 영상이 여전히 있었다. 첫 번째 영상을 열었다. 재생하지는 않았다. 썸네일만 봤다. 어린 할인이 찍은 화면. 흔들리는 카메라. 문틈 사이로 보이는 부엌. 정우는 휴대폰을 내려놨다. 눈을 감았다.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자. 그는 서랍을 열었다. 휴대폰을 넣었다. 서랍을 닫았다.
그리고 다시는 열지 않았다. 1년 후, 봄이 다시 왔다. 벚꽃이 또 피었다. 정우는 차를 몰고 시골집으로 향했다. 조수석엔 할인이 있었다. 뒷좌석엔 선물 상자가 있었다. 아빠, 할머니 생신 선물 뭐 샀어? 옷이랑 신발. 할머니가 좋아하실 거야. 나는 꽃 샀어. 할머니가 꽃 좋아하시잖아. 정우는 웃었다. 우리 할인이 참 착하다. 차는 시골길을 달렸다. 들판엔 초록이 가득했다. 집에 도착했다. 대문이 열려 있었다. 마당에서 순애가 꽃밭을 가꾸고 있었다. 할머니, 할인이 차에서 뛰어내렸다. 순애에게 달려갔다. 어머, 우리 할인이 왔네. 순애는 할인을 안았다. 두 사람이 웃었다. 정우는 차에서 내렸다. 선물 상자를 들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순애는 정우를 보고 웃었다. 순애 왔구나. 고마워, 정우야. 세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다. 상을 차렸다. 미역국, 잡채, 전, 과일. 순애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었다. 초를 켰다. 72개는 아니었다. 작은 초 하나만. 할머니, 소원 빌어. 순애는 눈을 감았다. 손을 모았다. 잠시 후 눈을 떴다. 초를 불었다. 어머니, 무슨 소원 빌었어요? 순애는 웃었다. 순애 비밀이야. 할인이 물었다. 할머니, 힌트만. 순애는 할인과 정우를 바라봤다. 순애, 너희 둘이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 거. 정우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할인은 순애를 꼭 안았다. 할머니, 나도 그 소원 빌었어. 세 사람은 웃었다. 케이크를 잘랐다. 밥을 먹었다. 이야기를 나눴다.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창문으로 들어왔다. 붉고 따뜻했다. 정우는 창밖을 바라봤다. 들판이 노을에 물들어 있었다. 어머니, 예전에는 몰랐는데 여기 정말 좋네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다. 순애 그렇지? 나도 여기 와서 알았어. 평화가 뭔지. 어머니께 평화를 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했어요. 순애는 정우의 손을 잡았다. 순애 정우야, 이제 그만 미안해해. 내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살잖아. 정우는 어머니의 손을 꽉 쥐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순애 내가 더 고맙지. 할인이 두 사람 사이에 앉았다. 우리 이제 계속 행복하게 살 거지? 순애와 정우가 할인을 보며 웃었다. 그럼 세 사람은 서로를 안았다. 창밖으로 노을이 사라지고 있었다. 어둠이 찾아왔다. 그러나 집 안은 따뜻했다. 그날 밤 정우와 할인은 집에 돌아왔다. 할인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정우가 이불을 덮어줬다. 할인아, 오늘 재밌었어? 응. 할머니 너무 행복해 보였어. 정우는 웃었다. 그러게. 할머니 표정이 정말 좋아졌어. 할인은 정우를 바라봤다. 아빠, 그때 내가 영상 안 보여줬으면 어떻게 됐을까? 정우는 할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랬으면 할머니는 계속 힘드셨겠지. 할인이가 용기 내줘서 고마워. 할인은 웃었다. 할인, 난 할머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정우는 할인의 이마에 키스했다. 그래. 할머니 이제 행복하실 거야. 우리가 지켜줄 거니까. 할인은 눈을 감았다. 정우는 불을 끄고 방을 나왔다. 거실 소파에 앉았다. 창밖을 바라봤다. 달이 떠 있었다. 정우는 휴대폰을 꺼냈다. 사진첩을 열었다. 오늘 찍은 사진들이 있었다. 마당에서 웃고 있는 순애, 꽃을 들고 있는 할인, 세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 정우는 사진을 보며 웃었다. 눈가가 뜨거워졌다. 이제야 제대로 된 것 같아. 그는 휴대폰을 내려놨다.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에 지난 1년이 스쳐 지나갔다. 고통스러웠던 순간들, 분노했던 순간들, 눈물 흘렸던 순간들. 그러나 이제는 달랐다.
어머니가 웃고 있었다. 할인이 행복했다. 자신도 평화로웠다. 늦었지만 늦지 않았어. 그는 소파에 기대 눈을 감았다. 시골집, 순애의 방. 순애는 창밖을 보고 있었다. 달빛이 방 안을 비췄다. 그녀는 작은 상자를 열었다. 안에 할인이 그린 그림이 있었다. 크레파스로 그린 할머니 얼굴.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순애는 그림을 가슴에 안았다. 순애 고마워, 할인아. 정우야. 너희 덕분에 할머니가 이렇게 살아. 그녀는 그림을 다시 상자에 넣었다. 상자를 닫았다. 침대에 누웠다. 이불을 덮었다. 눈을 감았다.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다.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 벌레 우는 소리. 순애는 미소를 지었다. 순애 평화롭구나. 정말 평화로워. 그녀는 깊이 잠들었다. 편안한 얼굴로.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다. 할인은 고등학생이 되었다. 키가 컸다. 예뻐졌다. 여전히 주말마다 할머니를 찾아갔다. 정우는 승진했다. 그러나 여전히 주말엔 어머니 곁에 있었다. 순애는 75이 되었다. 건강했다. 마을 사람들과 어울렸다. 웃음이 많았다. 어느 가을날 세 사람은 마당에 앉아 있었다. 낙엽이 떨어졌다. 바람이 시원했다. 할머니, 내년에 나 대학 가면 자주 못 올 것 같아. 순애는 할인의 손을 잡았다. 순애 괜찮아. 할인이 공부해야지. 할머니는 여기 있을게. 그래도 보고 싶을 텐데. 순애 보고 싶으면 전화하면 되잖아. 할인은 순애를 안았다. 할머니, 오래오래 건강하셔야 돼. 순애는 할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순애 그럼 할머니 100살까지 살 거야. 세 사람은 웃었다. 정우는 두 사람을 바라봤다. 가슴이 벅찼다. 어머니, 행복하시죠? 순애는 정우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순애 응. 정말 행복해. 이보다 더 행복할 순 없어. 정우는 웃었다. 저도요. 순애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순애 정우야 할인아. 네. 순애는 두 사람을 보며 말했다. 순애 사람은 말보다 마음으로 남는단다. 할인이 물었다. 무슨 뜻이에요, 할머니? 순애는 미소를 지었다.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마음속에 담긴 게 더 오래 남는다는 거야. 너희 둘이 할머니한테 해준 마음, 그게 할머니 평생 남을 거야. 정우는 눈물을 참았다. 어머니, 순애는 정우와 할인의 손을 잡았다. 너희 둘 덕분에 할머니가 이렇게 살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꽉 쥐었다. 말이 없었다. 그러나 마음은 통했다. 낙엽이 바람에 날렸다. 하늘은 맑았다. 햇살이 따뜻했다. 세 사람은 그렇게 오래 앉아 있었다. 진짜 효도는 늦지 않게 깨닫는 용기였다. 악은 반드시 무너지고 마음은 결국 제자리를 찾는다. 그리고 사람의 진짜 가치는 가진 돈이 아니라 잃은 걸 견딘 마음이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그럼 바람에 실린 사연은 또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